그건 요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고기일 뿐입니다. 그 연탄불을 기억하십니까? 차가운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연기를 견디며 고기를 굽던 어머니의 뒷모습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빼앗기고 남겨진 비계 덩어리를 쌈으로 승화시킨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밥상.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삼겹살이 지금 세계의 미식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오마카세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뉴욕과 파리를 넘어 도쿄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냉정한 영국 미식평가위원을 끝내 오열하게 만든 이 투박한 불판 위의 기적, 결핍 속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완성, 세계가 감동한 맛, 대한민국 삼겹살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억을 꺼내 보시겠습니까? 고기 한 점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죠. 밥상에 고기가 오르는 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던 그 시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시절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마저도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은 늘 밖으로 나갔죠. 좋은 쌀은 공출됐습니다. 살코기는 일본으로 수출됐죠. 우리 부모님들 밥상에 남은 건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지방이 많아서 팔리지 않는 부위, 버려질 뻔한 고기, 그것이 오늘날 삼겹살이었죠. 한국 관광 코스에 꼭 포함되는 한국의 대표 음식. 우리 어머니들은 그 고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연탄불에 올렸죠. 기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마늘을 꺼냈죠. 상추를 꺼냈습니다. 없는 살림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한 입에 싸먹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배부르게 먹이려고, 맛있게 먹이려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밥상이 지금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BBC가 썼습니다. 단순한 고기가 아니다. 뉴욕타임스가 썼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다. 가디언이 썼죠. 먹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서로 다른 나라에, 서로 다른 기자들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들이 가리키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즐거 먹는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30년간 세계의 맛을 평가해온 영국의 한 미식 전문가였죠. 50개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평가해 온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콜린스. 그가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연탄불 앞에서 만들어낸 그 밥상 앞에서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에드워드 콜린스는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레스토랑의 운명을 바꾸고 셰프의 경력을 결정해온 사람이었죠. 세계 5대 미식 매거진의 칼럼을 기고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맛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2023년 가을 런던 사무실에서 멈췄습니다. 매년 전 세계 미식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죠. 재방문율, 만족도, 경험 점수, 수천 개의 결과물을 그동안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화면 속 결과 하나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특정 음식의 재방문율이 5년째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맛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경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죠.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외신을 뒤졌습니다. BBC, 뉴욕타임스, 가디언. 그 안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됐죠. 단순한 고기가 아니다. 중독적인 경험이다.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표현이 똑같았습니다.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을 확인했죠. 삼겹살. 한국의 음식이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지방 비율이 높은 돼지 부위. 가공도 없고 플레이팅도 없는 단순한 구이. 그의 기준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문제였죠. 하위 등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사무실에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동료 중에 캐롤라인 베넷이라는 미식 전문 기자가 있었죠. 그 캐롤라인이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나 서울 다녀왔어요. 삼겹살 먹었는데 말이 안 돼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에드워드는 흘려들었습니다. 여행자 효과라고 생각했죠. 낯선 환경에서 먹는 음식은 실제보다 강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것이 그의 30년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롤라인이 덧붙였습니다.
나 3일 연속으로 같은 식당 갔어요. 매일 가고 싶었거든요. 에드워드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3일 연속으로 같은 식당을요? 캐롤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이상하다고 했죠. 그런데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날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재방문율 항목을 봤습니다. 숫자가 다시 보였죠.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캐롤라인 같은 사람이 수천 명인 겁니다. 처음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설명이 안 된다. 30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죠. 그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보겠다고요. 그의 기준이 맞는지, 데이터가 맞는지.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자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음식 뒤에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과 버팀이 있다는 사실을요. 멈췄습니다. 골목 입구였습니다. 연기가 쏟아져 나왔죠.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소리, 기름이 터지는 소리, 쇳소리, 웃음소리. 에드워드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이었죠.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도쿄에서도 이런 공기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 하나가 그 모든 기억을 눌러버렸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판을 마주했죠. 테이블 한가운데 불판이 박혀 있었습니다. 숯불이 켜졌습니다. 서양 레스토랑이라면 주방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불판이 손님 앞에 있었죠. 왜 손님이 직접 굽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직접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고 있었죠.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된 리듬처럼요. 그리고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 테이블이었습니다. 이르는 되어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죠. 할아버지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손이 투박했습니다. 평생 일을 한 손이었죠. 그 손이 집게를 들고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상추를 폈습니다. 고기를 올리고 마늘을 얹고 쌈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죠. 할아버지가 받아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장면 안에 수십 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그 반복이 만들어낸 온도가 있었죠. 에드워드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이 나왔습니다. 접시가 하나씩 테이블을 채웠죠. 김치, 마늘, 쌈장, 상추, 깻잎, 파무침. 고기가 나오기도 전에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무료였습니다. 무제한이었죠. 에드워드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손님에게 이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줍니다. 그 넉넉함이 갑자기 낯설게 그리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옆 테이블에서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의 남자 둘이 마주 앉아 잔을 들었죠. 눈을 맞추고 마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담긴 무언가가요. 에드워드는 통역에게 소주를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첫 모금이었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언가를 처음 만난 느낌이었죠. 고기가 불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소리가 터졌습니다. 기름이 튀었죠. 에드워드는 상추를 집었습니다. 고기를 올렸습니다. 마늘을 얹었죠. 쌈장을 찍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올렸습니다. 손 안에서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그것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에 넣었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멈췄습니다. 씹는 것을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멈췄죠. 입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고소함이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 김치의 산미가 들어왔죠. 마늘의 자극이 뒤따랐습니다. 쌈장의 짠맛이 받쳤죠. 에드워드는 본능적으로 분리하려 했습니다. 하나씩 구분하고 등급을 매기려 했죠.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충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각이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어 있었죠. 그 상태를 설명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가디언 기자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완성된다. 런던에서 그 문장을 무시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문장이 정확히 입안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고기를 다시 봤습니다. 처음으로 다르게 바라봤죠.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이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무거움을 김치의 산미가 잡아줬습니다. 고기의 단순함을 마늘의 자극이 깨웠죠. 쌈장이 전체를 묶었습니다. 상추가 감쌌죠.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다. 다시 한 입을 쌌습니다. 마늘을 뺐습니다. 먹었죠. 달랐습니다. 다시 한 입을 쌌습니다. 김치를 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더하면 완성됐고 빼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손은 이미 세 번째 쌈을 싸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 접시를 봤습니다. 어느새 고기가 절반이 줄어 있었죠. 노트도 없었습니다. 30년간 어떤 음식 앞에서도 항상 노트를 펼쳤는데 오늘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그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또 쌈을 싸서 할아버지 앞에 내밀고 있었죠. 아까와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받아먹으면서 잠깐,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유도 모르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말도 없었습니다. 눈도 안 맞췄죠. 그런데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의 이름을 에드워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후에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음식 앞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 있었죠. 조사 목적의 방문에 2시간이라니. 에드워드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냉정하게 정리해야 했죠. 지방의 고소함, 김치의 산미, 마늘의 자극, 쌈장의 염도, 항목을 나눴습니다. 수치를 붙이려 했죠. 그런데 각 요소를 분리해서 기록할수록 뭔가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 않았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환경 효과였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소리. 여행자 효과라는 것이 있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음식을 먹으면 실제보다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맛이 아니었습니다. 노부부였죠. 할머니가 말없이 쌈을 싸서 내밀던 그 동작, 할아버지가 받아먹으며 잠깐 눈을 감던 그 순간,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요. 에드워드는 생각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얼마나 오래 저 자리에 앉아왔을까요? 젊었을 때도 저 불판 앞에 앉았겠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요. 힘들었던 시절에도요. 고기 한 점이 귀했던 그 시절에도요. 그 모든 시간이 저 동작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명분이었습니다. 또 먹고 싶었습니다.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죠. 이번에는 노트를 먼저 펼쳤습니다. 기록하면서 먹기로 했습니다. 첫 입을 먹었습니다. 노트에 펜이 멈췄죠.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더 명확했습니다. 손은 네 번째 쌈을 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성이 감각보다 항상 앞섰습니다. 그것이 강점이었죠. 그런데 이 식당에서는 몸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또 그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통제력이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이유를 아직 몰랐죠. 하지만 다음 날 알게 됩니다.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단 한 문장으로요. 그리고 그 한 문장이 그의 30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다음 날 또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통역을 담당하는 한국인 직원이 동행했죠. 이름은 이준혁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부탁했습니다. 현지인의 시각으로 이 음식을 설명해달라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판이 켜졌습니다. 고기가 올라갔죠. 삼겹살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이유가 뭔가요? 이준혁이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남아서 먹던 부위였어요. 에드워드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기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났죠. 그런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먹던 부위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늘 밖으로 나갔어요. 좋은 쌀은 공출됐죠. 좋은 고기는 수출됐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남겨진 것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살코기는 일본으로 나갔고 국내에 남은 건 지방 비율이 높은 부위였죠. 팔리지 않는 부위, 버려질 수도 있었던 부위, 그것이 삼겹살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준혁이 계속했습니다. 남은 고기였으니 비쌀 수 없었죠. 서민들이 먹었습니다. 비싼 양념도 없었고 가공할 기술도 없었어요. 그냥 불에 구웠죠. 그런데 기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붙었습니다. 마늘이 붙었죠. 쌈이 붙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계획이 아니었어요. 에드워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결과라고요? 이준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죠. 에드워드는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수탈도 빼앗김도 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것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버려질 뻔한 고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이 수십 년을 이어졌죠. 세대를 넘어서 전해졌습니다. 그 억울함을, 그 서러움을, 그 하늘 욕심이 아니라 밥상으로 풀었습니다. 가족을 먹이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그 한이 김치가 됐고, 마늘이 됐고, 쌈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조가 됐죠. 그것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처음 이 식당에서 그 노부부 장면 앞에서 눈이 뜨거워졌던 이유를요. 할머니가 말없이 쌈을 싸서 내밀던 그 동작, 그 안에 이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빼앗기고 남겨지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한이요. 말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 손짓 하나에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에드워드는 30년간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고급은 계획된 것이라고요. 풍족함 속에서 더하고 또 더해야 완성이 된다고요. 그런데 삼겹살은 달랐습니다. 결핍에서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것에서 시작했죠. 그 한이 구조가 됐고 그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결핍이 만든 완성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음식 역사에서도 이런 서사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세계가 따라오는 기준을 만든 나라. 한국뿐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쌈을 하나 싸서 건넸습니다. 에드워드는 받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했죠.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식당들이 하나씩 열렸죠.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웃으면서요. 빼앗긴 것에서 시작한 음식이 지금 저 사람들의 웃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식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런던행 비행기는 저녁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아침에 짐을 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죠.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조사 목적이 아니었죠. 그냥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첫날과 똑같은 장면이었죠. 그런데 달랐습니다. 첫날 그는 이 골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자리에 또 노부부가 있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봤던 그 두 사람이었죠. 같은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이 집게를 들었죠. 할머니가 상추를 폈습니다. 고기를 올리고 마늘을 얹고 쌈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내밀었죠. 에드워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젊었을 때도 이 자리에 앉았겠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요. 가장 좋은 것들이 밖으로 나가고 남겨진 것들로 버텨야 했던 그 시절에도요. 그 억울함과 서러움을 꾹 삼키며 밥상을 차렸던 그 세월이 저 동작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지 않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무 말 없이 쌈을 싸서 내밀던 그 손이 기억나십니까? 받아먹으며 눈을 감던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밥상이 그분들의 전부였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소주잔이 오갔죠. 고기가 익는 동안 누군가 이야기를 했고 다들 웃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누군가 고기를 뒤집었죠. 세대가 달랐어요. 그런데 리듬이 같았어요. 에드워드는 쌈을 쌌습니다. 천천히 했습니다. 상추를 폈습니다. 고기를 올렸어요. 마늘을 얹었죠. 쌈장을 찍었습니다. 김치를 올렸습니다. 먹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4번을 먹어도 이 구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요. 그동안 분석할 수 없는 음식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해하면 사라지는 것이 있었죠. 그 무언가가 이 음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고급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정교함이 고급이라고 믿었죠. 30년을 그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교함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계 50개국을 다녔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음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남겨진 것으로 이렇게 완성된 문화를 만든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건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을 버텨낸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기름 소리가 났습니다. 집게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어색했던 집게가 지금은 편했죠. 처음으로 기준을 잃은 남자가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써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글이었죠. 지금은 그냥 이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 연기 속에서 조금 더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죠. 30년간 이 자리에서 수천 개의 평가서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면을 열었는데 손이 멈췄죠. 서가로 갔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역사, 이탈리아 식문화 보고서, 일본 오마카세 분석,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분리, 정제, 단일 중심,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프랑스 요리 철학에 관한 책이었죠.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요리는 통제의 예술이다. 에드워드가 그은 밑줄이었습니다. 책을 덮었습니다. 틀린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전부가 아니었죠. 세상에는 통제가 아닌 방식으로 완성에 도달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결핍으로 시작해서 버팀으로 완성된 음식이요. 그리고 그 음식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음식은 개별 요리가 아닙니다. 조합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은 계획이 아니라 버팀에서 나왔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평가위원이 공식 보고서에 쓰는 문장치고는 파격이었죠. 그런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양 방식과 비교했습니다. 서양은 분리입니다. 통제는 셰프에게 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성이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직접 굽고 직접 쌌죠. 각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조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합을 해도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삼겹살 앞에 앉으면 어떨까요? 불판이 켜지고 고기가 올라가고 연기가 피어오르면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한 입을 먹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완성이 있다는 것을요. 이미 전 세계 자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요. 문화를 초월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방식이 수출되고 있었죠. 문화가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요리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방식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뿌리는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고도 남겨진 것으로 세계 최고의 식문화를 만든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펜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하나 더 있었죠. 이 나라는 가장 좋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그 남겨진 것 앞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요. 좋은 것을 빼앗기고 남겨진 것으로 버텨야 했던 그 시간들이요. 그런데 세계는 지금 바로 그것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연탄불 앞에서 만들어낸 그 밥상 앞에서요. 버려질 뻔했던 고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연탄불 앞에서 만들어낸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 최고의 평가위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팀에서 나왔죠. 빼앗기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세계는 이제야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서 오래전부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